네, 2024년 8월 3일 이정훈입니다. 악의 축, 악의 제국으로 불렸던 이란이 굉장히 엉성하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대테러전, 그리고 이란을 분열시키는 공작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서방 언론도 참여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펼치는 공작전을 우리는 북한한테 적용할 수 없냐? 왜 못하냐? 우리 국가정보는 도대체 뭐하냐? 지금 북한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폭, 수폭 맞은 것보다 피해가 큽니다. 외신 나온 걸 자세히 분석해보면은 하마스의 정치국장인가요? 한이에는 경호를 책임지는 이란 기관 요원들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네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호위총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호위총국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도록 우리는 공작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파리올림픽 소식을 좀 봤습니다. 지금 8월 3일 밤 10시쯤 넘었는데 한국이 8번째 금메달을 땄다고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격에서 3번째 금메달이 나왔고, 양궁에서 2개 나왔죠. 펜싱에서 3개 나왔나요? 활, 총, 칼 전부 다 전쟁용 도구죠. 그래서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이 무기로서 전부 다 금메달을 따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총과 활과 칼을 잘 다룬다는 민족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죠. 취재원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중동에 있는 나라 이란, 그 다음에 미국의 관료들을 인용해서 이 한이의 암살에는 그가 묵을 숙소, 이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초대소입니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묵었던 데가 어디지? 백화원 초대소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는 백화원 초대소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백화원 초대소 거예요. 그 초대소가 대한민국 표현으로 하면 영빈관인데요. 중국도 영빈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이에가 묵었던 곳이 바로 이란판 초대소입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 정보기관이 관리하죠. 그런데 그 초대소에 2개월 전에 이미 폭탄이 설치됐고, 그리고 그 폭탄이 한이에가 방에 들어갔을 때 터지도록 원격 조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언론은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한이에가 이제 하마스를 대신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이란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어디를 가느냐, 이 사실 이 사람 행동 패턴이요, 짐승들도 돌아다니는 패턴이 빤하잖아요. 저도 저 행동 패턴이 제가 봐도 빤해요. 가끔씩은 저도 흔들어 주긴 하는데 또 다시 보면은 무심코 가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 집으로 찾아가요. 사람 패턴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이의 패턴을, 테헤란에 왔을 때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어느 게스트하우스, 초대소에 가는지 정확히 분석이 됐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폭탄을 그가 묵을 수 있는 방, 그 초대소에서 가장 좋은 방이겠죠. 거기다가 설치했다. 그리고 영국의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신문은 이란에는 2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정규 이란군이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이 2개의 군대를 유지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혁명수비대가 더 우위에 있어요. 이 혁명수비대 소속 요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포섭돼가지고 이들이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뭐라고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네 경호가 완전히 뚫렸고, 그 다음에 방첩이 완전히 뚫렸죠. 굴욕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거기서 NSC 안보회의 열고 난리지만은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 정권이 붕괴돼야 될 초대형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걸 수사하는 모양인데, 방 안에 초대소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나 로켓을 쏴서 한예를 죽였다라는 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영 IRNA 통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발표한 겁니다. 7월 31일 죽었는데 8월 3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를 쏴서 한예를 죽였다. 혁명수비대는 한예가 머물렀던 초대소 그 외부에서 약 7kg의 탄두를 실은 단거리 발사가 있었다.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고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요, 처음부터 이 사건 났을 때부터 전부 다 외부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죽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미국과 영국 이런 여러 언론들이 아니다. 쏜 게 아니라 그 방에 설치해 놓았던 폭탄이 터진 거다. 폭탄 설치에는 내부 협력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했는데 다시 이란은 외부에서 발사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데 보복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텔레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요원을 공작원으로 이스라엘이 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텔레그래프는 그게 언젠가요? 지난 5월 달에 이란 대통령이 산악지대에서 날씨 안 좋은 날 헬기 탔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이때도 한예가 참석했는데 그날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초대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죽을까봐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식이니까 신임 대통령한테 몰렸기 때문에 초대소에는 안 몰려서 폭탄을 설치한 걸 터뜨렸다는 거죠. 지금 텔레그래프 보도가 맞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데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완벽하게 포섭을 해냈다는 거죠. 돈으로 했는지 약점을 잡아 했는지. 네. 영국 매체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이란도 정보 수사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소의 CCTV를 다 걷어갖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한예가 묵었던 방에 들락날락하는 게 포착이 됐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란에 없다는 겁니다. 사라진 자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혁명수비대의 한 관계자도 텔레그래프 영국 그 매체에다가 모사드가 안사르 알 마흐드 경호부대 요원을 고용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안사르 알 마흐드 경호부대가 뭔지는 제가 조금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취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혁명, 모슬렘 혁명을 전파하는 그런 군사 조직인데 거기에 수사를 해보니까 별도의 경호부대 요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한예를 죽였다. 지금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조선인민혁명군은 북한의 군대이면서 조선노동당의 군대입니다. 두 개의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에는 조선노동당에서 보낸 당 방침을 그대로 실현하는 최고사령관으로 총정치국장이 가 있고요. 총정치국장은 조선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총참모장보다 한 끗발로 높습니다. 총정치국장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총참모장이 있으면서 그 밑에 육해공군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전략 로켓군이 있는 거죠. 핵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각 사령부에는 이 정치국에서 보낸 이 정치 군관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령관보다 위에 있고요. 마지막 분대로 가게 되면 분대에는 9명 그 다음에 분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세포가 하나 들어가서 당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군대가 있고 이란 군이란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북한은 단일 군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자기네 북한식 혁명, 공산혁명을 전파하는 군대로 쓰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영도자, 지도자, 독일어로 얘기하면 퓨러죠. 독재자, 영도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총국을 만들었어요. 호위총국은 조선인민군하고 구별되는 별도의 군사조직입니다. 요거 말고 또 북한은 뭐가 있는가 하면 사회안전성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찰 같은 또 무력집단, 준무력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교도대라고 하는 우리 예비군 비슷한 또 그런 군사조직이 있고 또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건데 거기는 무력이 있어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이 호위총국의 힘이 조선인민보다 셉니다.
그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를 대통령 측근 경호, 숙소 경호는 경호실이 하고요. 경호처가 하고 그 외곽 경호는 경찰이 하고요. 경찰 101 경호단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은 군이 합니다. 수도방위사령부 33 현방단 또는 뭐 기무사 소속의 지금 방첩사 소속의 868 부대가 그전에 했는데 그럼 우린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걸 통합지휘를 경호처장이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단일 군사주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란도 안사르 알 마흐드 경호부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호위 총국이 아닌가 싶은데 그 요원이 폭탄을 설치하는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전소를 들락거리고 한의인가 묵었던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사라졌죠. 완전히 뚫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이 책임자들이 줄줄이 날아갈 겁니다. 줄줄이 날아가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외부 공격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다는 걸 감추기 위한 걸로 보이죠. 근데 이미 외신은 다 터뜨렸습니다. 먼저 터뜨렸어요. 저는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5 같은 데가 이미 움직이고 있고 모사드랑 같이 해갖고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란이 외부에서 발사됐다라고 이란이 처음에 외부라 그랬고 바로 당일날 바로 외신이 서방 외신이 내부에서 협조자가 있었다 그랬고 다시 이란이 공식적으로 외부 공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뒤죽박죽으로 이란에 알려지면 이란 내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란이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임 대통령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허용한 거 아니냐, 유도한 거 아니냐. 근데 신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혁명수비대다. 지금 이 신임 대통령은 지금 하메네이 이란의 무슬림 지도자 셋째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실력자라 그랬는데 그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 정치적 갈등도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분열 공작을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원폭보다 더 큰 물폭탄을 물숫자 수폭을 맞았죠. 자기들이 스스로 방향한 것 봐도 처참합니다. 지금 우리는 올여름에 참 비가 많이 왔는데 큰 피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간 피해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린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도 이번에 북한이 직승기 부대를 동원했는데 직승기가 몇 대가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첩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동원됐던 직승기 부대를 훈장 주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직승기 부대가 5,000명이나 구해냈다. 근데 적들은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200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 대의 직승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날조하고 있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이 홍수 못 막은 책임을 물어서 막 사람 날리더니만 그 구조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칭찬하면서 막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에 수재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는요, 우리가 수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물자를 갖고 공작을 할까봐 두려워서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받든 안 받든 간에 저는 안 받으면 더 좋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3조 원이라는 정부 예산을 국회가 특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자 그러는데 25만 원 줘봐야 물가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가 간신히 잡고 있는데 일단 25만 원 받으면 사람들이 좀 쓰긴 쓰겠죠. 가게 가서 뭐 좀 사고. 그럼 지금 워낙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뭐 저는 참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내수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25만 원 한 번 줘갖고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13조 원을 동원해서 북한 호위 총국의 핵심자가 아니야. 말단을 포섭하는 공작을 하자 이겁니다. 김정은 방에 들락날락거리는 청소부나 식사해주는 사람이나 뭐 간호사나 경비서는 이런 자들을 포섭하자 이거죠. 저는 계속 고위직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많이 포섭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전에 황장엽 씨 망명시키고 했는데 고위직도 그대로 하긴 하되 말단을 하라. 그거는요 막기 어려워요 쟤네들도. 아까 조선
노동당에서는 조선인민군의 총정치국을 두고 모든 사령부에는 정치군관을 넣고 군대에도 세포를 넣어서 감시한다. 호위총국도 이렇게 감시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포가 많이 가 있어도 세포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면 세포까지도 포섭해서 김정은을 죽게끔 해야죠. 지도새도 모르고. 지금 이란이 당하는 걸 보면요. 북한은 더 엉성하거든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옛날 김영삼 정권 때 북한 심포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 그럴 때 제가 몇 군데에다가 내가 지금 저 심포 노동자로 가서 일 좀 하자고 갔다 와서 르포 쓰겠다고 뭐 잡히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 내가 완전히 식물 세탁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북한 한번 들어갈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중국 관광객으로 해서라도. 근데 제 습관이 워낙 키도 크고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조선족 행사하기에는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담배도 많이 펴서 시커멓고 이렇게 별에 눈에 안 띄고 깨지르지하는 사람이면 북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엉성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탈북자가 도로 이북에 들어가서 배꼽이나 이 가방 같은데 지금 같은 이제 몰래 카메라죠. 그거 갖고 쭉 청진 일대 다니면서 우리가 보낸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살을 군부대로 빼돌리는 그런 몰카를 찍어 온 거를 받아갖고 공개한 적이 있고 그걸 일본 후지 TV에 전달해서 동영상은 그쪽에서 나오고 우린 스틸 사진을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 매체들은 돈을 못 주고 일본 매체들은 돈을 주니까 그쪽으로 소개하고 대신에 특종은 내가 하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거든요. 대한민국에 와 있는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쭉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좋고 자, 그 전에 북한이 이 남쪽에서 공산주의 하던 박헌영이 따라가던 남노당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박헌영은 죽여버리고 근데 그 남노당 세력들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포섭하면서 대한민국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던 게 북한의 공작이었잖아요. 지금 탈북자들 여기 많이 와 있어. 그 사람 가족들이 이북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북한을 공작하기 좋잖아요. 외교관도 우리가 얼마 전에 공개했죠. 쿠바 외교관 누구 이아무개 씨. 그러니까 북한 고위층도 할 수 있고 저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빼내고 하는 이런 공작들을 모사드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란이 엉성하죠. 북한은 더 엉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마스의 기습,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대테러전을 하면서 이 테러 세력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분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란을 농락하고 있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 많이 하는데 물폭탄 맞았을 때 이때 북한 인민하고 김정은하고 분리시키는 분열 공작을 들어가야죠. 그리고 호위총국 요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을 하는 그런 공작을 해야죠. 이걸 윤석열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조태영 안보 국정원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통일국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총과 칼과 활로 금메달 8개, 파리 올림픽에서 전부 다 이런 전쟁 도구로 딴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굉장히 공작도 능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